여러분, 어젯밤 라이브 방송에서 산 그 물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비닐도 안 뜯은 채 현관 한쪽에 덩그러니 쌓여있죠. 언제 시켰는지도 기억조차 나지 않는 10,000원짜리 티셔츠, 혹은 유행한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구매한 작은 소품들 말입니다. 분명 결제 버튼을 누를 땐 심장이 뛰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설렜는데 막상 문 앞에 도착하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오히려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참 이상한 건 그걸 머리로는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은 오늘 밤 또 쇼핑앱을 열 거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내가 유독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아니면 돈 관리를 지독하게 못하는 성격이라서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저 남준이 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뇌와 심리가 어떻게 교묘하게 엮여서 결제를 유도하는지 그 과학적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오늘 밤부터 당장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해서 지갑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남김없이 챙겨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볼 간단한 질문 5개를 드릴게요. 마음속으로 나에게 해당되는 개수가 몇 개인지 솔직하게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대로 체크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하나, 특별히 당장 사야 할 생필품이나 목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켜서 쇼핑앱을 열고 스크롤을 내리고 있다. 마치 SNS를 보듯이 말이죠. 둘,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하는 그 순간은 기분이 날아갈 듯 좋은데 막상 택배가 도착하면 후회부터 밀려온다. 셋, 택배가 오면 가족이나 동거인이 보기 전에 먼저 현관으로 달려가서 물건을 몰래 방으로 숨긴 적이 있다. 네, 이번 달 카드값을 보고 진짜 이번 달만 이러고 다음 달부터는 아껴야지 하고 굳게 다짐하지만 그 다짐이 매달 똑같이 무의미하게 반복되고 있다. 다섯, 매달 정해진 날짜에 카드 결제, 대금 청구 문자가 스마트폰에 뜰 때마다 심장이 한번 철렁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듯한 아찔한 기분을 느낀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질문 중에서 도대체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만약 3개 이상에 해당되셨다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취미생활이나 스트레스 해소가 아닙니다. 이미 뇌에 깊게 자리 잡은 습관의 영역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3개 이상 해당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비정상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의 뇌와 마음이 너무나 지친 나머지 어떤 방식으로든 살기 위해 강력한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실제로 스탠퍼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미국 성인이 5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무려 20명 중 1명이 자신의 소비 행동을 스스로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명 중 1명이라는 비율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20명 중 1명이라는 비율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두려워서 이번 달 카드 명세서를 열어보지도 못한 채 불안한 마음으로 한 달을 간신히 버티고 계신 분들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본질적이고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물건을 사고 나면 어김없이 후회할 걸 머리로는 뻔히 알면서도 그놈의 결제 버튼 앞에서 손가락을 멈출 수가 없는 걸까요? 그 복잡한 메커니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원인은 과학적으로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깊숙이 숨겨진 과거의 상처. 두 번째는 뇌의 신경화학적 오작동. 그리고 세 번째는 철저하게 여러분을 유혹하고 지갑을 열도록 치밀하게 설계된 현대의 쇼핑 환경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마치 정교한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저항할 틈도 없이 여러분을 쇼핑 앱의 늪으로 질구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원인을 과학의 렌즈를 통해 하나씩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인, 여러분의 내면에 자리 잡은 과거의 상처부터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에 슬퍼서 울고 있는데 부모님이나 양육자로부터 뚝 그치지 못해 그만 울어 하는 차가운 말만 들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시험을 잘 봐서 칭찬받고 싶었는데 이번엔 운이 좋았네, 다음엔 더 잘해야 하는 압박감 섞인 말만 돌아왔던 기억, 또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다고 표현했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별거 아니야 하고 가볍게 넘겨줬던 기억들 말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반복될 때 작고 여린 어린 시절에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배운 뼈아픈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 내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느끼는 슬픔이나 기쁨을 솔직하게 표현해봤자 이 세상 아무도 온전히 받아주지 않는구나.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계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방임이라고 부릅니다. 신체적으로 때리거나 학대한 것도 아니고 밥을 굶긴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이가 느끼는 감정의 결을 세심하게 알아봐주고 공감해주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정서적 방임입니다. 이것 보기엔 사소해 보이는 정서적 방임이 우리가 어른이 된 뒤에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만드냐면요, 내 안에서 강렬한 감정이 훅 하고 올라올 때 그 감정을 건강하게 마주하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른으로 자라게 됩니다. 슬프면 그 슬픔을 온전히 느끼며 흘려보내고, 불안하면 그 불안의 실체가 무엇인지 들여다보며 견디는 법을 안전한 환경에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면 그저 압도당한 채 휩쓸리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뇌는 아주 본능적으로 가장 빠르고 가장 쉽고 가장 즉각적으로 불쾌한 기분을 마취시키고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외부의 자극적인 행동을 찾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 화면 속의 결제 버튼입니다. 이건 단순한 제 개인적인 추측이나 짐작이 아닙니다.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교 연구팀에서 189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분석 결과
어린 시절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정서적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일수록 어땠을까요? 그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 조절 능력이 현저하게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진 감정 조절 능력은 마치 고속도로처럼 곧바로 충동 구매라는 파괴적인 행동으로 직접 이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와 카드 명세서 사이에 튼튼한 다리가 놓여 있었던 거죠. 이보다 더 놀랍고 규모가 큰 연구도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의 연구팀은 무려 600명이 넘는 방대한 인원을 두 그룹으로 정밀하게 나눠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기 정서적 방임을 경험한 사람들은 특정한 패턴을 보였는데요. 그들은 우울감이 아니라 바로 불안감을 매개로 하여 강박적 구매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우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서 산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숨막히게 조여오는 그 불안한 느낌을 무언가를 사서 소유함으로써 잠깐이라도 풀려는 시도죠. 혹시 지금 이 과학적 사실들을 들으시면서 나는 딱히 불행한 어린 시절 같은 건 없었는데, 밥도 잘 먹고 학교도 잘 다녔는데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셨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정서적 방임은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폭력이나 사건이 아니거든요. 방임은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무언가가 없었던 결핍의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힘들 때 당연히 받았어야 할 따뜻한 관심. 괜찮아, 네 마음이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하고 수용해주는 그 다정한 말이 내 삶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조차도 내면에 그런 결핍이 있다는 사실을 평생 모른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의 무의식과 마음의 상처에 관한 심리학적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이 현상을 뇌과학의 현미경으로 더 깊이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지금부터는 뇌의 신경망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화학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왜 큰맘 먹고 지르는 50만원짜리 명품 가방보다 매일 밤 습관적으로 결제하는 만원짜리 양말 10켤레가 뇌과학적으로 훨씬 더 위험할까요? 정답부터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의 가격이 턱없이 싸게 느껴지면 우리 뇌 속에 장착된 훌륭한 제어 장치인 브레이크가 아예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기막힌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뇌 안에 있는 3가지 핵심 장치를 알아야 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뇌 구조를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로 비유하면 아주 쉽게 끝납니다. 먼저 가속 페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뇌 깊숙한 곳에는 보상을 간절히 기대할 때 붉게 활성화되는 쾌락 중추라는 부위가 존재합니다. 한밤중에 쇼핑 앱을 열고 스크롤을 내리다가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을 발견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뇌에서는 가속 페달이 끝까지 밟힙니다.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이거 사면 내일 당장 기분이 엄청 좋아질 거야 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여기서 뇌과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물건을 실제로
손에 쥐었을 때가 아니라 물건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순간에 가장 높은 수치로 분비된다는 점입니다. 택배를 뜯을 때 갑자기 김이 팍 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뇌는 이미 결제 버튼을 누르는 그 짜릿한 순간에 얻을 수 있는 보상과 쾌락을 전부 다 써버렸거든요. 자, 다음은 브레이크 장치입니다. 우리가 물건의 가격표를 확인하는 순간 뇌에서 신체적 고통을 처리하는 부위인 뇌섬엽이 동시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내 주머니에서 피 같은 돈을 잃는다는 손실 신호가 뇌로 들어오면 찌릿한 불쾌감과 통증이 생기고 이 불쾌감이 과속을 막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줍니다. 생각보다 좀 비싼데? 나한테 지금 이게 진짜 필요한가 하고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게 만드는 방어 기제죠. 마지막으로 운전대입니다. 우리 뇌의 가장 앞쪽에 위치한 전두엽이 이 역할을 맡습니다. 전두엽은 가속 페달이 만들어낸 흥분감과 브레이크가 만들어낸 고통의 크기를 이성적인 저울에 올려놓고 치밀하게 계산하여 최종적인 구매 판단을 내리는 사령탑입니다. 과연 이 가격을 지불하고 얻는 만족감이 내게 합리적인가 하고 차분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이 세 가지 장치가 아주 정상적이고 조화롭게 작동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현대 소비 사회에 가장 무서운 함정이 등장합니다. 10,000원짜리 티셔츠, 9,000원짜리 스마트폰 케이스 앞에서는 우리의 뇌가 브레이크를 아예 걸지 않습니다. 가격이 뇌가 인지하기에 너무 싸니까 뇌 섬엽이 굳이 고통 신호를 보낼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가속 페달은 도파민으로 인해 이미 끝까지 발려있는 상태인데 말이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니 이성을 담당하는 운전대가 상황을 파악하고 개입할 아주 짧은 틈조차 없이 번개처럼 결제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점은 브레이크 없이 질러버린 이 10,000원짜리 소비가 한 달 동안 20번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50만원짜리 명품 가방 하나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타격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 현상을 푼돈의 역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싸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커피 한 잔 값인데 뭐하고 느끼는 바로 그 무장해제의 순간이 사실은 뇌의 안전장치가 완전히 꺼져버린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죠. 여기서 뇌과학적으로 한 발짝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숨 쉬듯 쓰는 신용카드는 이 위험한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조지 로엔스타인 교수는 이 현상을 두고 아주 정확하고 소름 돋는 표현을 썼습니다. 신용카드는 지불의 고통을 완벽하게 마취시킨다. 우리가 지갑에서 빳빳한 현금을 꺼내서 지불할 때는 돈이 빠져나가며 지갑이 얇아지는 물리적 상실감을 눈으로 직접 봅니다. 뇌에서 즉각적으로 브레이크가 강하게 걸리며 돈이 나간다는 걸 실감하죠. 그런데 플라스틱 카드나 스마트폰 간편 결제는 어떨까요? 내 손에서 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화면 속에 숫자만 픽하고 바뀔 뿐입니다. 뇌의 입장에서는 나의 소중한 자산이 뜯겨나간다는 생생한 느낌 자체가 아예 희미하게 지워져 버리는 겁니다.
마치 브레이크 패드가 닳아 없어져 고장난 자동차를 몰고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과학적 원리들을 들으시고 내가 그동안 의지가 나약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뇌 구조와 시스템 자체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도록 세팅되어 있었구나 하고 느끼셨다면 정확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뇌의 오작동이 남들보다 유독 심하게 일어나는 특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쇼핑 앱에 할인 알림을 봐도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어떤 사람은 홀린 듯이 결제까지 직행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머릿속에 여러 대의 TV 채널이 동시에 시끄럽게 켜져 있는 것처럼 주의가 쉽게 분산되는 성인 ADHD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뇌는 평범한 사람들의 뇌보다 도파민 가속 페달이 훨씬 더 예민하고 즉각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성격적 결함이나 도덕성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뇌 신경망 안의 도파민 보상 시스템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조금 다르게 배선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 물건을 갖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뇌를 지배하면 앞뒤 재지 않고 돌진하게 되죠. 독일 정신의학계에서 이루어진 권위 있는 연구에서도 ADHD 환자군의 충동 구매 빈도와 파산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데이터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분들에게 가계부 쓰고 절약 좀 하세요 라고 훈계하는 것은 시력이 나빠, 안경을 안 쓴 사람에게 눈 크게 뜨고 잘 좀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만큼 폭력적이고 무의미합니다. 또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격렬하게 요동치는 분들이 있죠. 아침에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의욕이 넘치다가도 저녁이 되면 세상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극심한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경계선 성격 특성이라고 부르는 패턴입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은 내면의 감정이 통제 불능 상태로 폭발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끔찍한 감정적 고통을 단 1초라도 빨리 멈추게 해줄 강력한 진통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진통제 역할을 결제 버튼이 하는 겁니다. 내면의 압력을 빼주는 감정의 안전 밸브처럼 소비를 악용하는 거죠. 실제로 관련 연구를 보면 경계선 성격 특성 수치가 높은 사람이 쇼핑 중독 기준을 충족할 확률이 일반인의 무려 5배나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진짜 문제는 쇼핑이 아니라 감정 조절의 실패인 셈이죠. 그리고 한 가지 유형이 더 있습니다. 타인과 직접 대면하고 관계 맺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서 주말에 사람을 만나는 약속 대신 방구석에서 쇼핑몰 앱을 여는 분들 계신가요? 사회 불안장애 성향이 있는 분들은 인간관계를 통해 채워야 할 소속감과 외로움을 무생물인 물건으로 대체하려는 강한 경향성을 보입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택배 기사님이 문 앞에 살포시 놓고 가는 그 네모난 상자가 마치 나를 잊지 않고 찾아와준 반가운 손님처럼 누군가 나를 챙겨준다는 따뜻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여러 심리 연구에서도 강박적 구매자들은 일관되게 자존감이 낮고 극심한 외로움을 호소한다는 데이터가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의 체온이 채워야 할 빈자리를 차가운 물건들이 대신 메우기 시작하는 아주 슬프고 고독한 악순환입니다. 자, 지금까지 과거의 상처가 어떻게 감정 조절 능력을 망가뜨리고 뇌의 브레이크가 싼 물건과 신용카드 앞에서 어떻게 무력화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미 극복하기가 벅차고 힘든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왜 하필 10년 전, 20년 전보다 요즘 시대의 쇼핑 중독 문제가 이토록 폭발적으로 심각해진 걸까요? 이제 세 번째 원인. 여러분의 지갑을 털기 위해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유혹하도록 설계한 환경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띡띡띡. 라이브 방송 화면 아래에서 붉은색 숫자가 미친 듯이 줄어듭니다. 남은 수량 50개, 30개, 10개. 숫자가 빠르게 바뀔 때마다 쇼호스트의 목소리는 다급해지고 채팅창에는 저 방금 결제했어요. 와, 이거 거의 다 팔렸대요. 품절 임박 하는 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올라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여러분의 심박수는 화면 속 숫자와 완벽하게 비례해서 터질 듯이 올라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찰나의 순간 우리의 뇌 속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남은 수량 단 3개라는 시각적 자극을 뇌가 인지하는 순간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셧다운됩니다. 대신 뇌 깊은 곳에서 생존의 위협을 감지하는 원초적인 부위인 편도체가 붉게 달아오르며 비상벨을 울립니다. 이 부위는 원래 수십만 년 전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에서 눈앞의 먹잇감이 다른 맹수에게 뺏겨 사라지기 전에 필사적으로 낚아채야 할 때 켜지던 생존 스위치입니다. 합리적인 소비 판단이 아니라 짐승의 생존 본능이 튀어나와 맹렬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결제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놓치고 나만 손해볼 거야 라는 끔찍한 공포감. 그것은 뇌가 환경의 자극에 속아 만들어낸 완벽한 가짜 위기 신호입니다. 여기에 라이브 채팅창에 나도 샀어요 라는 군중의 외침이 더해지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증거 효과가 치명적으로 겹칩니다. 다른 무리들이 다 안전하다고 뛰어드니까 나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무조건 사야만 할 것 같은 강박적 안도감을 느끼는 거죠. 이미 발려있는 가속 페달 위에 돌덩이를 하나 더 얹는 격입니다. 한국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최근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려 2배 이상 기형적으로 커졌습니다. 이 화려한 쇼핑 환경 자체가 인간 뇌의 가장 취약한 약점을 정확히 겨냥하고 해킹하도록 수백 명의 천재들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희소성이라는 무기로 공포를 조장하고 사회적 증거로 의심을 잠재우며 할인 타이머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시간마저 잔인하게 빼앗아버리는 완벽한 덫의 구조.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의 결핍이 감정의 빈자리를 만들고 뇌는 브레이크를 잃었으며 환경은 그 틈을 파고듭니다. 이 세 가지 거대한 힘이 동시에 여러분을 짓누르며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자책을 멈추세요. 여러분의 의지력이 남들보다 유독 나약하고 형편없어서 매번 무너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 탓이 아니라고 해서
이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박살나는지 가장 현실적이고 뼈아픈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병이 소비를 부추기기도 하지만 반대로 통제 잃은 소비가 마음의 병을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은 바로 빚이 만들어내는 숨막히는 만성 불안입니다. 처음엔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밤 11시 왠지 모를 공허함에 잠이 안 와서 앱을 열고 몇만 원어치 자잘한 물건을 결제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감에 눈이 감깁니다. 다음날 카드 승인 문자를 보고 살짝 찝찝하긴 하지만 뭐 내가 이 정도도 나를 위해 못 쓰나? 커피 몇 잔 안 마시면 되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죠. 그런데 이 소소한 일탈이 매일 밤에 의식이 됩니다. 어느새 카드 한도가 목 끝까지 찹니다. 덜컥 겁이 나서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높은 이자가 쌓이는 걸 머리로는 뻔히 알면서도 당장 다음 달 결제 한도가 다시 풀리니까 안심하고 또 무언가를 사들입니다. 이제는 밤에 자려고 눕기만 하면 산더미 같은 카드값 걱정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식은땀이 줄줄 흐릅니다. 명세서는 더 이상 열어보지 못합니다. 그걸 마주하는 순간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공포 때문이죠. 이 끔찍한 상태가 지속되면 단순한 경제적 걱정을 넘어서게 됩니다. 뇌가 24시간 내내 맹수에게 쫓기는 듯한 극단적인 생존 모드로만 작동하게 되면서 심각한 공황장애나 만성적인 불안장애로 발전할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두 번째 재앙은 소중한 인간관계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세상에 나 홀로 고립되는 것입니다. 택배가 도착하면 가족들 몰래 숨기기 바빠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지금 당장 오늘 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뇌과학적 처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꺼내서 자주 쓰는 쇼핑 앱에 편리하게 저장되어 있는 간편 결제 카드 정보를 전부 삭제하세요. 지문 인식이나 비밀번호 6자리로 끝나는 그 마법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왜 이 단순한 행동이 기적 같은 효과를 낼까요? 카드 정보가 앱에 저장되어 있으면 구매 욕구가 생기고 결제가 완료되기까지 채 2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상황을 파악하고 브레이크를 밟기도 전에 이미 돈이 빠져나가 버리는 구조죠. 하지만 카드 정보를 싹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을 사려면 자리에서 일어나 지갑을 찾고 플라스틱 카드를 꺼내서 16자리 숫자를 일일이 자판으로 입력하고 유효기간과 CVC 번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번거롭고 귀찮은 20초의 물리적 불편함이 꺼져 있던 뇌의 이성적 브레이크를 다시 강력하게 켜주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뇌섬엽의 고통 신호, 내 피 같은 돈이 빠져나간다는 그 쓰라린 느낌이 이 20초의 지연 시간 동안 서서히 되살아나는 겁니다. 고작 20초의 불편함이지만 이 작은 마찰력이 여러분의 한 달 카드 값을 수십만 원 이상 극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일상에서 훈련해야 할 것은 장바구니 냉각기 기법입니다. 사고 싶은 물건에 꽂혀서 심장이 뛸 때 절대 그 자리에서 결제하지 마세요.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결제 버튼은 무조건 내일 아침으로 미루는 겁니다.
아까 도파민 이야기 기억나시죠? 뇌는 기대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가장 미친 듯이 흥분합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의 마법은 생각보다 유통기한이 짧아서 오래가지 않습니다. 보통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뇌를 지배하던 그 뜨거운 흥분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다음날 아침 맑은 정신으로 장바구니를 다시 열었을 때 도대체 내가 어젯밤에 미쳐서 이걸 왜 담았지? 하는 어이없는 기분이 든다면 성공입니다. 어젯밤의 그 강렬한 구매욕은 물건 자체가 가진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 도파민이 뇌를 속여 만들어낸 완벽한 착각이었던 거니까요.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쿨링 오프, 즉 냉각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펄펄 끓는 흥분한 뇌에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강제로 벌어주는 과학적인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심코 사들이는 이 엄청난 물건들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는지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전 세계에서 단 한 해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입지 않고 버려지는 옷의 양이 무려 200만 톤에 달합니다. 평범한 면 티셔츠 한 장을 생산하는데 귀한 물 700리터가 증발합니다. 비닐조차 뜯지 않고 방치된 그 수많은 택배 상자들이 결국 썩지 않는 쓰레기가 되어 누군가의 소중한 땅과 바다를 숨막히게 채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거운 죄책감을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충동적인 결제 버튼을 한 번 덜 누르는 그 작은 인내가 나의 텅 빈 통장만 지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내 삶을, 내 충동을 다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작지만 단단한 감각, 그 통제감을 되찾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바쁜 시간 속에서도 지금 이 긴 영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청하신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내면에서 시작된 위대한 두 번째 변화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인식한 사람은 회피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출발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영상 초반에 했던 자가진단,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숫자 하나만 적어주세요. 그 숫자를 공개적으로 적는 행위 자체가 나를 치유하는 가장 용기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깊이 들여다본 시간이었습니다.